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목계연이라고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론은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될 한국어 교재에 대해서 그 기초부터 나아가서는 실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까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교재에 대한 연구의 기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시간으로 교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재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재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재를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에게 주용한 교수 학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재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육과정, 교수 요목, 교육 목표, 교육 철학, 교육기관의 교육 정책 등 수업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라는 것을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간단히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교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일체의 물리적, 표상적 실체, 혹은 교육과정의 구현체, 그리고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라고 볼 때 이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 등등등 다양한 그 방법으로 교재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재의 정의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교재가 가지고 있는 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기본 항목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와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 과정,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사, 학습자, 그리고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 등이죠. 이 모든 항목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교재는 어떤 교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거나 혹은 교재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을 갖추지 못한 교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라고 하면 이 모든 항목 등을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총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도구로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이 교재론에도 교재가 있죠. 이 교재론의 교재 역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를 담고 있는 도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어 교육의 교재라고 한다면 한국어 교육이라는 배워야 하는 한국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의 교육 목표를 모두 담아내는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교육 과정,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교육 철학과 함께 교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물리적인 어떠한 실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총체적인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각각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먼저 교사에게 교재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즉 현장에서 가르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교육의 자료가 바로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모두 교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교재는 어떤 교과서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교육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모두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그리고 체계를 갖춘 교수법을 고려하여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교수 현장에서 교수의 지침이 됩니다. 즉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를 모를 때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담고 있는 것이 교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는 교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학습자에게 교재는
즉 내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 내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죠. 즉 배울 내용과 순서를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실에 와 있다, 교육 현장에 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도 아직 안 돼 있고 어떠한 교수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것을 파악하고 오늘 이것을 공부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교재가 모두 끝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학습자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교재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학습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학습자에게 내가 이 과정 혹은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디까지를 학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즉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내용의 핵심 사항을 모두 교재가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교사와 혹은 다른 학습자와 같이 이제 활용을 해 나갈 터이지만 그 교재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그것이 어떤 평가의 자료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재는 즉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즉 교육 과정을 문서 등의 어떠한 매체로 작성해서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쓰이는 교육적인 도구,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교재는 교과서겠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도 교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재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재 유형을 분류하려면 교재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어떠한 범위로 볼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현식 2000이라는 연구에서는 광의의 교재와 협의의 교재라고 해서 교재를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광의의 교재라고 하면 즉 넓은 의미에서 교재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교재는 교육과정에서 동원되는 모든 입력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교과서도 포함이 되고요. 부교재 그리고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교사의 언어 그리고 가정과 이웃의 언어, 방송, 광고 등까지도 모두 교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입력물, 광고물, 누군가와의 대화, 우연히 본 어떠한 프로그램들까지도 모두 학습자들에게는 교재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재라는 것을 다시 좁게 정의를 한다면 학생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도록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미리 선정해서 가시적으로 제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교재와 부교재를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교재는 대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쓰는 교과서를 이야기합니다. 교과서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교재에 스터디북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부교재는 흔히 워크북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통합교재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북과 워크북이 한 세트로 이제 교재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참고서, 사전, 시청각 자료, 그리고 프로그램, 과제, 활동 등도 모두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항록 2003에서는 교재라는 것을 유형, 무형의 언어자료 전체라고 정의하면서 그 예로 특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 조직돼서 체계화된 어떠한 교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음성자료, 문자자료가 모두 교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연구에서의 광의의 교재의 의미와도 부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형식명에서는 유형, 무형, 즉 형태가 있건 없건 이것이 말소리로만 돼 있으면 형태가 없겠죠. 그것도 모든 자료가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교사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모든 언어 자료가 교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언어가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업 도구로서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부교재, 참고서, 사전 등을 비롯해서 학습자에게 노출되는 교사의 언어, 주의 환경 등이 모두 교재가 되고 이러한 모든 언어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교재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사의 교수에 활용한 것이 모두 교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